반갑습니다, 친구들. 상인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임선생입니다. 임쌤이라고 보통 우리 학생들이 부르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구문독해, 영어 문장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딱 앞에 있는 세 표현이 좀 눈에 띕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영어 수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우선 어떤 지식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잘 아는 걸 가지고서 공부를 해야지 실력이 키워지고 잘하게 되고요. 그리고 잘 알고 실력이 잘하게 되면 결국엔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물론 뭐 영어의 많은 영역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어휘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선생님은 오늘 이 수업을 이제 앞으로 진행할 때는 문장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선생님이 알려주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요 Man Reading Sentence라고 하는 문장 읽어주는 남자 선생님 임쌤이라고 하는 이 수업을 진행할 때는 어떤 친구들이 수업을 들으면 좋겠냐면 이런 친구들입니다. 첫 번째는, 자, 본인이 단어는 다 아는데 분명히 단어 알아요, 문장 읽으면은. 근데 해석을 했었을 때 실컷 다 읽고 나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본인조차 모르는 경우, 그런 경우 있죠. 두 번째, 영어 문장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 읽고 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걸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 세 번째, 영어 시험 칠 때 글을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너는 문제 푸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 하는 친구들. 네 번째는, 영어 시험은 특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은 그냥 냅다 본문이나 지문을 외워서 치는 시험이고, 내가 시험을 잘 치면 잘 외워서 치는 시험이고, 시험이 잘 안 났다? 그럼 내가 그 시험 준비할 때 암기를 별로 안 했다. 결국에는 영어는 나한테 암기 시험과 같은 존재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영어 시험을 나름대로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쳐가지고 엄마가 또는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친구들은 임쌤한테 임쌤이 주는 선물 한번 받아보고 싶다, 나름대로 영어 실력, 특히 영어 시험 점수를 한번 끌어올려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today. 자, 오늘 we to get done 했어요. 자, 뭐 보자마자 바로 영어 문장이 나왔는데, get 빈칸 done 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끝장낸다, 끝마친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내용을 끝마칠 겁니다. 이때까지 잘 못했던 걸 오늘 선생님이랑 이 짧은 수업을 하면서는 이런 내용을 한번 끝내보겠다. 앞으로 내가 더 이상 이 내용에 대해서는 헷갈리지 않겠다,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가겠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자, on, the, this, that, some, any 소유격의 위치를 통한 짧은 명사 역할을 파악해보자. 영어 문장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특히 선생님이랑 오랜 시간 동안 수업을 하는 친구들은 사실 이게 선생님이 거의 수업 중에 마법처럼,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뭘까? 어떤 의미일까를 오늘 우리 친구들이 문장을 통해서 선생님이랑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이 칠판에, 선생님이 그동안 우리 수업을 하는 친구들하고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좀 문장을 해석할 때 조금 애매하게 막혔던 그런 문장을 한 2개 정도 가지고 와봤어요. 물론 뭐 예시로 보자면 뭐 끝도 없겠지만은, 자, 칠판에 있는 위에 있는 이 문장과 밑에 있는 문장, 특히 이 위에 있는 문장을 선생님, 나는 이 정도 문장은 아무런 고민 없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사실 지금 오늘 하는 수업 자체가 그렇게 그 친구들에게는 새롭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문장을 가지고서 만약 이렇게 해석을 한다. 매우 옛날 인간, 화석들 찾았다, 전 세계에. 갑자기 백이 왜 나왔지? 백이 뒤쪽인데 이것, theory, 이론, 업은 위쪽. 뭐 이런 식으로 단어만 냈다 했는데 실컷 읽고 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오늘 하는 수업을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볼까요? 자, 좀 이따가 이제 오늘 수업을 끝마친 다음에 다시 이 문장이 어떤 뜻인지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딱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또 커다란 글씨가 하나 나와 있죠. 보통 우리가 영문법을 수업을 할 때는 이 명사 파트부터 들어가는데요.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할 때는 이 명사 파트를 가지고서 자세하게 길게 수업을 하진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는 수업을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막 하는데 별로 힘들지 않지만은 우리 친구들은 길어봤자 10분, 15분 정도가 넘어가면은 뭐 몸이 꼬이고 뭐 선생님 말 너무 많아지는데 좀 그만하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길게 하지 않을 건데 우리 친구들이 기존에 접했던 이 명사라는 게 이런 의미 맞죠? 품사의 하나로서 의미상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의 부류. 선생님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는 내용이에요. 보통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엄청나게 많은 그 명사라고 하는 것들, 우리 친구들이 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찬가지입니다. 명사라는 개념 자체를 굉장히 많이 배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에서 해석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 이런 거예요. 볼까요? 자, 명사라는 단어는 1번 첫 번째 길이에 따라서 한 단어냐 또는 두 단어 이상이냐 또는 접속사 더하기 문장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느냐. 아직 선생님이 자세한 설명 안 했지만 여기 괄호 해가지고 써놨죠. 두 단어 이상짜리의 덩어리 개념을 구라고 하고 접속사 더하기 문장이 포함된 개념을 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오늘 이후에 다른 수업에서 또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명사를 구별할 때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셀 수 있는 명사는 보통 명사나 집합 명사이다. 보통 명사는 뭐 사람, people, person, 뭐 집합 명사하면 family, police, 이런 것들. 셀 수 없는 명사다 하면은 뭐 고유명사, 누군가의 특정한 사람의 이름 내지는 추상명사, 눈에 안 보이는 거, 사랑, 정보, 물질 같은 것들은 뭐 water, water, 뭐 sand 이런 것들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니 없니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기는 해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이 영어 문장을 볼 때 명사 파트를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보지만은 특히 2번 있죠, 2번. 이 2번에 너무 집착해서 공부를 하지는 않아도 좋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 다음 좀 볼까요? 요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문법 수업을 들을 때 이제 명사 역할이 뭐니? 그러면 보통 저기 있는 주어다, 목적어다, 보어다, 전치사의 목적어다 이렇게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보통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은 너 주어가 뭐니? 그러면은 보통 이런 말을 해요. 은는 이가요. 목적어가 뭐니? 을을이에요. 내지는 여기 쓰진 않았는데 뭐 어떤 친구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주어 하면은 문장의 뭐 주체가 되는 말이에요.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서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가 뭐니, 목적어가 뭐니 라고 물어봤었을 때는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답을 해주는 게 맞아요. 이렇게. 주어는 뭐다? 동사 앞에 오는 명사를 주어라고 한다. 목적어는 동사 뒤에 오는 명사를 주어라고 한다. 보어는 물론 여기 선생님이 비동사라고 썼는데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이형식 동사라는 것 뒤에 오는 명사를 보어라고 하기도 하고 오형식 동사라는 문장에 목적어 뒤에 오는 명사를 보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내용들은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우선적으로 이렇게 가장 대표적으로 비동사 뒤에 명사가 오면은 걔를 보어라고 한다. 요 정도로 위치 개념을 잡고 나서 동사 앞에 명사가 있네. 거기다가 은는 이가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명사가 있네. 을을 갖다 붙이고 비동사 뒤에 명사가 있네 하면은 그 비동사의 의미 앞에다가 주어 붙여가지고 더해가지고 누구누구이다 해서 그래서 I am a student 하면은 나는 학생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치사의 목적어로 하면 전치사 뒤에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다라고 한다. 이렇게 위치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영어 문장을 볼 때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앞서서 살짝 말을 했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명사 공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보통 집합 고유 추상 물질 이런 뭐 셀 수 있니 셀 수 없니 하는 이런 명사들로 물론 모르는 것보단 아는 게 나아요. 근데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지만은 이게 굳이 여러분들의 영어 문장을 읽어낼 때에
이것 때문에 공부하기가 어렵다면 이거는 과감하게 갖다 버려도 좋습니다. 물론 버리기 찝찝하면 나중에 가지고 와서 추후에 배워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명사를 봤었을 때 저기 위에 써놨죠? 한 단어짜리 좀 짤막한 명사다라고 하면 보통 이런 걸 말합니다. 바로 아까 좀 눈치 빠른 친구들 기억할 겁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 중에 마법 주문처럼 외우는 바로 뭐? on, the, this, that, some, any 소유격이라는 요런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으면은 지금 이게 뭐보다 명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선생님 밑에 요거 on, the, this, that, some, any 소유격이 나왔다 하면 뭐다? 바로 명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여기 있었던 이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하는 게 거기서 말하는 이 여기 있는 명사 그리고 명사라는 건 바로 뭘 말한다? 바로 이런 것들로 이런 단어들로 시작하는 표현들이 곧 다 명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뭘 기억하자? on, the, this, that, some, any 소유격이 나왔다 하면은 얘네들은 뭐다? 바로 명사가 시작된 자리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자 오늘 이제 뭐 쌤님이 길게 설명할 내용은 별로 없고요. 오늘은 오늘 쌤님이 가장 할 만한 주된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사실은요. 수업 중에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낼 건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각자 노트랑 필기도구를 꺼내가지고요. 쌤님이 다음에 이제 문장을 하나 주어줄 거예요. 문장을 주어줄 건데 간단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on, the, this, that, some, any 소유격의 밑줄을 한번 해보세요. 찾아가지고 그리고 그 앞자리에 나온 단어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제 문장 보여줄 건데 문장 보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장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한 문장입니다. 이 영상을 중학생이 보든 고등학생이 보든 또는 뭐 대학생이 보든 간에 관계없어요. 똑같습니다. 원리 자체는 똑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문장일까? 자, 이 문장이에요.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해놓고 나서 뒤에 아주 심상치 않은 말이 와있죠. 여러분들 2016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문법 문제로 출제되었던 영어 문장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지문이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낯이 익은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자 이걸 선생님이 오늘 해석을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바로 이 문장 속에서 on, the, this, that, some, any 소유격을 찾아보고 그 앞자리에 어떤 것이 나올까? 선생님은 미리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on, the, this, that은 이런 것들은 노란색으로 좀 이따가 표시를 해줄 거고 그 앞자리에 나온 거는 잘 보이나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요 지문 보면서 잠시 이 영상에서 화면을 스탑 걸어놓고 이 화면을 보면서 직접 노트에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영상 끊어놓고 나서 한 5분 뒤에 한 5분 정도 충분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요거를 한번 다 찾아보고 정리를 한 다음에 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 지문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찾아봤습니까? 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까 했었던 대로 하면은 노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것들이 바로 on, the, this, that, some, any 소유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써놓은 것들이 전부 다 이 on, the, this, that, some, any 소유격의 앞자리에 오는 녀석들이에요. 이것들을 자 선생님이 시험 관계상 이걸 또 하나하나 다 읽으면은 너무 수업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걸 선생님이 미리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나오냐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파란색으로 써있는 거 글자가 잘 보이나요? 저기 위에 on, through, due to, outside, toward, of, as in 얘네들은 전치사라는 녀석들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전치사라는 단어는 시간이나 장소나 또는 방향이나 방법 같은 표현을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거를 뭐를 가지고 하는 거냐니까 이미 완성된 문장에다가 명사를 덧붙여줘서 이런 시간이나 장소나 방향이나 방법을 설명해주게 하는 단어들을 말해요.
뭐 거기 저기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까요? toward 어디 쪽을 향해서 뭐가 될까요? 방향이 되는 표현이 되겠죠. 맞습니까? outside 삐리리 어디에 바깥쪽 장소가 되는 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due to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방법이 되겠죠. 방식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하나 더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 나와요. led to so 이런 것들은 각각 lead to se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들이 됩니다. 동사라 하면 문장에서 최소 단위를 이루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아마 가장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to understand, having 이런 단어들은 아직 오늘 첫 시간에 자세히 배우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준동사라고 하고요. 누군가가 우리 친구들에게 준동사가 뭘까라고 물어본다라면은 뭐다? 자동사, 타동사, 비동사 같은 동사들을 가지고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만든 거예요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조심해야 될 게 이 understand,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해하다라는 동사고요. having, have, 가지고 있다라는 그 동사에서 나온 표현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아까 왔었던 under this, that, some이 소유격을 이런 준동사 뒤에 써주려면은 걔는 원래 준동사라는 건 이거 3개로 만들 수 있는 게 맞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얘는 못 쓰고요. 얘랑 얘는 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준동사라는 걸 만들 때에 그 동사 뒤에 명사나 형용사라는 걸 쓸 수 있는 경우에는 걔가 이런 식으로 준동사라는 걸로 모양을 바꾸더라도 그 성질이 그대로 이어져요. 근데 이 자동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하겠지만은 명사라는 것 자체를 뒤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동사라는 건 이런 것들이지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었던 이 지문상에서 준동사라 하면 다 이거 아니면 이 동사로 만든 준동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to 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 분사와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쓴 게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파란색 쓰지 않은 녹색으로 쓴 이 내용들은 뭐냐면은 접속사라는 것들이에요. and, but, so, that 다 접속사 종류를 말하고 같은 대시지만 동격의 대시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추후에 접속사 파트에서 자세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속사라 하면 원래 있던 문장을 연결해 주는 표현을 말하는데 문장이 처음 보통 시작이 될 때 명령문이 아닌 이상 주어로 보통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hat is 다시 말해서란 말이고요. of course, 물론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이걸 봤었을 때 특히 이 전치사 뒤에 명사를 쓰는, 즉 완전한 문장 뒤에 명사를 연결해주는 이 전치사라고 하는 거, 전치사 더하기 명사라는 이 개념을 뭐 할 수 있냐면은 바로 부사라고 해서 영어 문장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영어 문장에서 구조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봤던 that is, of course 이런 것들도 구조적으로는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특히 생략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딱 보니까 이런 모양이 생기더라고요. 타이핑을 이걸 잘못한 게 아니고요, 얘들아. 타이핑을 잘못한 게 아니고 아까 처음에 여기 찾아봤었던 이 지문에서 생략을 해도 되는 것들, 생략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정리해보니까 지금 쌤이 일부러 검은색 다 칠해버렸어요, 전부 다. 뻥뻥뻥 비었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나오더라도 이 전치사 더하기 명사를 비동사 뒤에 붙는 경우에는 모양 자체가 영 어색해져서 생략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당장 자세하게 나갈 만한 부분은 아니고 우선적으로는 생략을 해도 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나니까 이렇게 쭉 됐었어요.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고 나니까 어떤 문장이 되었냐면 이런 문장이 되었어요. 길이 차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원래는 여기까지 내려오던 문장인데 그게 정리를 한번 하고 나니까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쑥 올라갔죠. 이렇게 쌤이 줄을 세어보니까 한 3분의 1이 날아가더라고요. 3분의 1이 3분의 1이 날아갔고 여기에서도 선생님이 여기에서도 많이 참았어요. 몇 개는요. 우리가 여러분들 봤었던 under, this, that, so many 소유격이라는 걸로 그런 명사가 붙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 같은 것들만 날리고 나서 보니까 이런 모양이 생겨난 거였어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봤었던 이런 것들을 이게 원래 원문이었다면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구조 분석을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 이거는 앞에 게 뭔가 있으니까 이거는 지우면 안 되고, 이거는 앞에 게 전치사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 개념은 지워도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 정도의 문장으로 탄생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간단하게 아까 했었던 부분을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ir failure 하면 그들의 실패라는 표현인데 그들의 실패라는 표현 이렇게 요약을 하고 나니까 이 1번에서의 there은 바로 저기 앞에 있는 저 그리스인들이라는 걸 가리킨다라는 걸 좀 어느 정도 눈에 더 띄게 됐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여기 있죠. 2번은 다 지울 거 다 지우고 나니까 piece, tossed, float라고 했어요. 자, 저기 저 있는 tossed란 단어를 던졌다라고 해석하는 순간 이 문장 풀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토스드 할 때 그죠? ed란 말 자체가 뭐뭐 했다라는 말도 되고 뭐뭐 된이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는데 그 바로 뒤에 float라는 떠있다라는 동사 있죠. 저게 동사가 나왔다라면은 앞에 있는 건 토스드는 동사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 친구들에게 아는지를 물어봤던 수능 문제였던 겁니다. 2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즉 던져진 한 조각은 뜬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는 비동사 뒤에 부사라는 게 올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오늘 선생님이랑 할 때 배웠던 내용은 아닙니다. 3번도 어쨌든 간에 맞는 표현이었고 결과적으로 답은 4번이었는지 잘 볼까요? So, 그래서 그 다음에 their attempt, 이게 접속사고 접속사 뒤에 명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얘가 사실상 이 문장의 주어가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to 부정사가 to understand it이라는 표현이 이 시도가 뭔지를 꾸며주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쭉 가다 보는데 뭐가 없냐면 이 문장에서 동사가 나오지 않았죠. 뭐뭐 한다, 뭐뭐 했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해왔다 등등 이런 표현들이 안 나왔죠. 근데 그게 나와야 될 자리에 뭐가 나왔냐니까 뭐가 나왔어요? 커징이 나왔죠. 맞습니까? 정답 그래서 몇 번이었냐면은 4번이 정답이었던 거예요. 수능에서의 정답을 이런 식으로 구조를 불필요한 부분을 날려서 없애고 하다 보니까 구조가 깔끔해지니까 보기가 편하다라는 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지문을 선택을 한 거였습니다.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문장 자체가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under, this, that, so many 소유격의 앞에는 앞서 봤던 대로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요. 동사, 노란색 쓰임 보이죠? 동사의 목적어 보호. 아까 명사의 칼 중에 목적어나 보호란 게 있다 그랬었죠? 즉 앞으로 under, this, that, some, any 소유격이 나오면은 그 앞자리는 뭐겠구나? 첫 번째는 동사겠구나. 동사인데 비동사거나 또는 비동사가 아닌 뭐뭐 한다라는 동사거나 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리일 것 같다? 전치사다. 전치사의 목적은 아닌 게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었고 under, this, that, so many 소유격이라는 게 전치사의 뒤에 올 수 있으니까 그 전치사 under, this, that 앞에 전치사가 올 수 있으니까 그 앞자리는 전치사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해석을 할 때는 명사의 뜻을 먼저 읽어주고 전치사의 뜻을 나중에 읽어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with라는 말을 알고 있다. with가 무슨 뜻이에요?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표현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with my friend라고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명사의 뜻이 뭐예요? 나의 친구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치사의 뜻 누구누구와 함께 나의 친구와 함께 라는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뭔지 알겠죠? 절대 이 단어 따로, 이 단어 따로, 이 단어 따로 해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명사의 뜻을 먼저 하고 전치사의 뜻을 집어넣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키 포인트는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니까 바로 이런 세 번째 나오네요. 준동사, 아까 말했던 대로 자동사, 타동사, 비동사라는 거 세 가지를 통해서 만들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 타동사라는 것과 비동사라는 걸로 만들어진 준동사 뒤에도 명사, under, this, that, some의 소유격이라는 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준동사 속에 있는 타동사의 목적어 또는 보호의 역할을 그 속에서 하게 된다. 준동사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선생님이 다른 수업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볼 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선생님 under, this, that, some의 소유격은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써놓은 1번, 2번, 3번 말고 다른 내용은 없나요? 라고 한다면은 다른 내용들도 있어요.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의 수를 다 써버리면은 너무 많아지는데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 문장을 읽을 때에 이 단어는 내가 알고 있던 뜻이랑 좀 다르네. 근데 그렇게 다르네라고 하는 경우에 보통 보면 어김없이 뭐가 있는 경우가 많냐면은 이런 게 그 뒤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친구들이 명사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실제로는 그 문장 속에서 명사가 아닌 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따졌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오늘 수업에서 가장 확실하게 건져야 할 건 뭐냐면은 여기 under, this, that, some의 소유격이 나왔었을 때 선생님이 수업했던 경험상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거는 그 앞에 오는 단어가 공부를 좀 했다 하는 친구들은 그 앞에 게 동사일 확률이 크고요. 공부를 내가 별로 안 했다 내지는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한다는 친구들은 동사이거나 전치사일 확률이 있습니다. 전치사라는 단어가 아직까지 좀 생소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under, this, that, some의 소유격이 나왔다면은 주로 경우의 수가 가장 많은 두 가지가 바로 뭐냐? 이 두 가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 포인트를 하면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뭐가 나왔었을 때 영어 문장에서 under, this, that, some의 소유격이 나왔다 하면 뒤에서 뭘 찾아라? 앞에서 동사나 전치사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봤었던 그 문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아까 봤었던 문장입니다. 아까 보던 문장인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 잘 보세요. 보면은 여기에 이 found라는 단어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found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근데 똑같이 found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위에서 해놓은 found랑 밑에서 해놓은 found의 색깔을 다르게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문장 속에서 이 found라는 단어가 가지는 역할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얘가 이 문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일까? 자, 오늘 배웠던 거 한번 응용을 해보면은 자, 이 문장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under, this, that, some, any 소유격 찾아보면 어디 있냐면은 바로 여기 있죠. this 있죠? 그 앞에는 뭐다? 전치사 아니면은 동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여기 백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에서 뭐다라는 이야기냐? 바로 동사라는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자, this theory, 이러한 이론을 백업이란 말 여러분 잘 알죠? 백업. 뒷받침해준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뭐다? 아까 저기 앞에서 주어는 동사 앞에 오는 명사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오늘 수업을 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 문장의 주어는 여기까지가 주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선생님 너무 긴데요. 매우 옛날 사람 화석은 찾았다 전 세계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해석입니다. 영어 문장을 읽을 때 우리 다음 시간쯤에 할 것 같은데요. 영어 문장을 읽을 때요. 시간이나 장소나 방향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표현은 그 길이와 무관하게 얘는 보통 뭐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냐?
생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ll over the world라는 건 전 세계에 걸쳐서라고 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구조적으로 생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는 게 매우 옛날의 인간의 화석들은 했는데 이게 찾았다가 아니라 찾았다 뒤에 뭘 찾았는지가 안 나왔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찾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찾았다라고 하지 않고 발견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선생님이 영어 문장의 동사의 과거 형태는 아까 토스드 하면서 기억납니까? 뭐뭐 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뭐뭐 되니라는 의미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이 found가 발견했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발견된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뜻일까요? 전 세계에 걸쳐서 발견된 매우 고대 인간의 화석들은 이란 말입니다. 화석들은 동사가 뭐라고요? back, up, 뒷받침해준다. 뭐를? this theory, 이러한 이론을 이란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문장을 볼까요? 이걸 마찬가지로 참고를 해서 보면은요, 아까 했었던 found, 똑같은 found지만 여기 found에는 뒤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on이 있죠. on. found라는 게 발견하다라는 동사라는 걸 안다라면은 이 자리에서 found는 말 그대로 뭐로 사용되었다? found on expert instructor or coach, 전문가, 지도자 또는 코치를 찾았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찾았다라는 말 앞에 and가 있고 그리고라고 되어 있죠. 이럴 때는 앞에서 똑같은 동사 모형이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여기에 동사가 있고 마침 또 동사 뒤에 또 뭐가 있냐 여러분들? 더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건 무슨 말이다? before long, 머지않아서 부모님들은 이게 주어예요. noticed, 알아차렸다. 이 아이의 빠른 발전을 알아차렸다. 빠른 발전을 알아차리고 나서 and,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다? 전문가, 강사 또는 코치를 찾았다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보입니까 여러분들? 같은 단어지만 그 단어가 어떻게 생겨먹었냐, 그 단어 뒤에 어떤 모양이 오느냐에 따라서 걔가 동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 동사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이론으로 살펴볼 부분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한 이후의 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중학생도 있고 고1, 2도 있고 고3들도 있어요. 각각 자기 학년, 학교 학년에 맞춰서 요 해당 과제를 하는데, 과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중학생은 리딩 엑스퍼트 가장 첫 번째 지문입니다. 첫 번째 지문 한 개만 하면 되고요. 고1, 2는 엔제의 이번 주가 9주차 지문이거든요. 9주차 지문의 빈칸 전체를 빈칸이 3개 또는 4개쯤 될 겁니다. 그 문장 전체를 요런 과제로 하고요. 세 번째 고3은 수능 특강 영어 국강 어법 문제 총 8개의 지문입니다. 8개의 지문을 다 이런 식으로 과제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순서, under this의 some의 소유격의 앞자리에 있는 표현을 찾습니다. 앞자리에. under this의 some의 소유격은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그 앞에 어떤 단어들이 왔는지를 찾습니다. 두 번째는 이 찾아놓은 단어들 중에서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뭐였냐? 동사, 전치사였어요. 물론 준동사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이것들을 같이 해보기 바랍니다. 동사, 전치사, 준동사라는 것으로 분류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노트에 적지 말고요. 반드시 PC, 카톡이든 핸드폰이든 간에 선생님에게 카톡으로 전송을 해주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사진으로 전송해서 보니까 글씨를 잘 쓴 친구들과 못 쓴 친구들에 따라서 선생님이 첨삭하기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좀 타자를 좀 많이 치더라도 PC 카톡 좀 이용하면 좋겠죠. 편하겠죠. 카톡으로 전송을 합니다. 단 찾았었을 때 거기 나오는 동사나 전치사라는 게 중복이 될 경우에는 2번 이상 안 써도 됩니다. 그냥 한 번만 써주면 되고, 이 과제는 다가오는 22일까지 오늘 날짜가 10일이네요. 잠시만요. 오늘 날짜가 오늘 날짜가 9일이죠. 선생님이 날짜를 잘못 적었네요. 22일 말고요. 다가오는 일요일인 15일까지 하겠습니다. 15일까지. 알았죠?
15일까지 여러분들 선생님에게 과제로 제출을 해주기 바랍니다. 됐죠? 그렇게 보는 걸로 하고요. 됐죠? 이렇게? 그리고 요거 공부할 때 동사나 전치사나 준동사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우선은 모른다라고 바로 선생님한테 질문하지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법, 문법 교재들을 가지고서 또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한번 공부를 해본 다음에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 선생님에게 연락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하고 싶은 부탁인데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혹시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영어가 필요한 자기 주변 모두에게 이 영상을 공유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유를 한 그 공유 영상을 받은 친구들이 그 영상 댓글에 지금 끝내는 이 영상 댓글에 누구누구 소개로 이 영상 보러 왔다라는 식의 댓글을 달아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공유를 많이 한, 즉 이 땡땡땡 이름이 가장 많이 들어간 3명 친구에게는 선생님이 그에 해당하는 선물을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소개한 친구만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인상적인 수업 봤었을 때 어떠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감을 남긴 친구에게도 그 친구에게 직접 한 명한테 문화상품권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한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만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입니다. 진짜 오늘 수업한다고 너무 고생했고요. 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우리 잘 아는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낸 발견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가끔씩 누군가는 pays most,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 for the things, 어떤 것들을 위해서. 근데 그 어떤 것들이 one gets for nothing. for nothing 하면 공짜로라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공짜로 얻는 뭔가를 누군가는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얻는다, 지불을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이 문장을 골랐던 이유는 이제 여기 있는 for이라는 단어가 전치사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도 있었었고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한 번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업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이 PPT 자료를 만든다는 것까지 해서 엄청나게 시간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너무 이 수업을 가볍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저 아무런 대가 없이 이 내용들을 받아갈 거지만은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앞으로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수업 이후에 차근차근히 영어 문장을 어떻게 읽어나가면서 결국에는 내가 영어 시험을 칠 때 암기하지 않고 제대로 된 영어 해석 실력을 가지고서 문장을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선생님이 수업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업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